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 개념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메모리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성되고 종료되는지를 초급 개발자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먼저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 차이를 배우고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프로세스 메모리의 4가지 영역인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핵심 자료구조인 PCB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포워과 에그젝 시스템 콜을 통한 프로세스 생성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정적인 실행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exe인 윈도우 파일이나 리눅스의 바이너리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에 의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면접에서 이 차이를 물으면 프로그램은 정적인 코드 덩어리이고 프로세스는 그것이 메모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스턴스라고 답하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관계를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요리책에 적힌 레시피와 같습니다. 레시피는 책장에 꽂혀 있을 뿐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프로세스는 그 레시피를 보고 실제로 요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여러 요리사가 동시에 요리할 수 있듯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요리사는 같은 레시피를 보지만 각자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각 프로세스도 같은 코드를 실행하지만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집니다. 이 터미널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s-l 명령으로 파이썬 3 프로그램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디스크에 저장된 정적인 실행 파일입니다. 약 5MB 크기의 바이너리 파일이죠. 아래 psaux 명령으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면 같은 파이썬 3 프로그램이 2개의 다른 프로세스로 실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크립트 파일을, 다른 하나는 서버 파일을 실행 중입니다. 두 프로세스는 각각 1234와 5678이라는 고유한 PID를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변신하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거나 터미널에서 실행 명령을 내리면 운영체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복사합니다. 이 순간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로 변신합니다. CPU가 메모리에 올라온 명령어를 하나씩 읽고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에게 고유한 프로세스 ID, 즉 PID를 부여합니다. 이 PID로 운영체제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을 구별하고 관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장을 2번 열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디스크에 저장된 메모장 실행 파일은 하나뿐이니까요. 하지만 프로세스는 2개가 됩니다. 각 메모장 창은 서로 다른 PID를 가진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 메모장에서 작업하다가 프로그램이 멈춰도 다른 메모장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버 개발에서도 같은 원리로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가면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그리고 스택 영역입니다. 마치 잘 정리된 서랍장처럼 각 영역은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드 영역에는 실행할 명령어가, 데이터 영역에는 전역 변수가, 힙 영역에는 동적 할당 메모리가, 스택 영역에는 함수 호출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 4가지 영역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면 메모리 관련 버그를 훨씬 쉽게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폴트 같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코드 영역 또는 텍스트 세그먼트라고도 불리는 이 영역은 실행할 프로그램의 기계어 명령어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번역한 결과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특징은 읽기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자기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쓰기를 막아둡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세스로 실행할 때 코드 영역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를 통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 또는 데이터 세그먼트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이 영역의 변수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할당되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프로그램 전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초기화된 데이터 영역에는 초기값이 있는 전역 변수가, BSS 영역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가 저장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들은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이 C코드를 통해 각 변수가 어떤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var와 static ar는 함수 바깥에 선언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로 데이터 영역에 저장됩니다. 메인 함수 안에 local var는 지역 변수로 스택 영역에 저장됩니다. 멜락으로 할당한 heap_ptr가 가리키는 메모리는 힙 영역에 위치합니다. printf로 각 변수의 주소를 출력하면 메모리 영역별로 주소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영역인 메인 함수의 주소, 데이터 영역인 전역 변수 주소, 힙과 스택 영역의 주소가 각각 다른 범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로 힙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힙 영역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공간입니다. C 언어에서는 멜락 함수로, C++에서는 new 연산자로 할당합니다. 힙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할당한 후 사용이 끝나면 프리나 딜리트로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합니다. 힙은 메모리의 낮은 주소에서 높은 주소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자바나 파이썬 같은 언어는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관리해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같은 힙 영역을 사용합니다. 스택 영역은 함수 호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함수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가 끝난 후 돌아갈 복귀 주소가 여기에 쌓입니다. 스택이라는 이름처럼 후입 선출 구조로 동작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면 스택에 데이터가 쌓이고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힙과 반대로 스택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 방향으로 자랍니다. 개발자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재기 호출을 너무 깊게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힙과 스택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힙은 메모리의 아래쪽, 즉 낮은 주소에서 시작해 위쪽인 높은 주소로 성장합니다. 반면 스택은 메모리의 위쪽, 높은 주소에서 시작해 아래쪽인 낮은 주소로 내려옵니다. 이 설계 덕분에 두 영역이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둘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힙이 너무 커지면 힙 오버플로우, 스택이 너무 커지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재기 함수를 잘못 작성하거나 큰 배열을 지역 변수로 선언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PCB, 즉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운영체제가 각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핵심 자료구조입니다. 프로세스의 신분증이자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체제 커널 내부에 존재하며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함께 만들어지고 종료될 때 사라집니다. 운영체제는 PCB를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프로세스마다 하나의 PCB가 존재하며 이 PCB들은 보통 연결 리스트 형태로 관리됩니다. 스케줄러가 다음에 실행할 프로세스를 선택할 때도 PCB 정보를 참조합니다. PCB에는 어떤 정보들이 저장될까요? 먼저 프로세스 아이디와 프로세스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실행 중인지, 준비 상태인지, 대기 중인지 등을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CPU 레지스터 값도 저장되는데 문맥 교환 시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메모리 관리 정보에는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의 범위가, 입출력 상태 정보에는 열어둔 파일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있어야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PCB를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운영체제의 PCB는 훨씬 복잡하지만 핵심 개념은 동일합니다. PID는 프로세스 고유 식별자이고 PID는 이 프로세스를 만든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입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실행, 준비, 대기, 종료 중 하나입니다.
프라이오러티는 스케줄링 우선순위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인지 가리킵니다. 레지스터즈 배열에는 CPU 레지스터 값들이 저장됩니다. 메모리 리미츠는 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범위를, FDS는 열어둔 파일 디스크립터 목록을 가리킵니다. 문맥 교환 시 이 정보들이 저장되고 복원됩니다. 프로세스는 생애 주기 동안 5가지 상태를 거칩니다. 먼저 생성 상태, 뉴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막 만들어집니다. 이후 준비 상태, 레디 상태로 전환되어 CPU를 할당받기를 기다립니다. 스케줄러가 이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실행 상태, 러닝 상태가 되어 실제로 CPU에서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실행 중에 입출력 작업이 필요하면 대기 상태, 웨이팅 상태로 들어가 입출력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입출력이 끝나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갑니다. 프로세스가 모든 작업을 마치면 종료 상태, 터미네이티드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 생성되는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는 이런 부모-자식 관계로 연결되어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이니트 또는 시스템D가 모든 프로세스의 조상입니다.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는 포워크 시스템 콜을 사용해 새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윈도우에서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포크 시스템 콜은 현재 프로세스를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한 메모리 내용을 가지지만 PID가 다릅니다. 포크를 호출하면 마치 세포 분열처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둘로 나뉩니다. 흥미로운 점은 포크의 반환값입니다.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자식의 PID가 반환되고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0이 반환됩니다. 만약 포크가 실패하면 음수가 반환됩니다. 이 반환값을 이용해 부모와 자식이 각각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로 포크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워크 함수를 호출하면 프로세스가 복제됩니다. 반환값 PID를 확인해서 분기합니다. PID가 0보다 작으면 포크가 실패한 것입니다. PID가 정확히 0이면 현재 코드가 자식 프로세스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getFeed로 자신의 PID를 출력합니다. PID가 0보다 크면 부모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PID 변수에는 방금 생성된 자식의 PID가 들어 있습니다. 포크 이후 부모와 자식은 동시에 실행됨으로 출력 순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에그젝 시스템 콜은 현재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합니다. 포크가 복제라면 에그젝는 변신입니다. 중요한 점은 PI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행하는 프로그램만 바뀝니다. 보통 포크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 후 에그젝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ls 명령을 입력하면 설이 포크로 자식을 만들고 그 자식이 에그젝으로 ls 프로그램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포크 플러스 에그젝 패턴입니다. 이 코드는 셀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포워크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exf 함수로 ls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exf는 에그젝 계열 함수 중 하나로 첫 번째 인자는 실행할 프로그램명, 두 번째부터는 명령줄 인자들입니다. 마지막 NULL은 인자의 끝을 표시합니다. 에그젝가 성공하면 프로세스 메모리가 ls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교체되므로 그 아래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요잇 함수로 자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식이 종료되면 부모가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터미널 셀의 핵심 동작 원리입니다. 프로세스는 정상 종료하거나 비정상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상 종료는 프로그램이 할 일을 다 마치고 exit 함수를 호출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종료 코드를 인자로 전달하는데 0은 성공, 그 위의 값은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 종료 코드는 부모 프로세스가 요잇 함수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 종료는 세그멘테이션 폴트, 잘못된 메모리 접근, 0으로 나누기 같은 오류로 발생합니다. 또는 다른 프로세스가 킬 명령으로 시그널을 보내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인터럽트 시그널이 전송되어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프로세스 생명주기에서 특이한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좀비 프로세스와 고아 프로세스입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실행은 끝났지만 부모가 아직 종료 상태를 수집하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사망 신고가 안 된 것과 비슷합니다. PCB와 종료 코드가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있어 좀비라고 불립니다. 부모가 요일을 호출하면 좀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고아 프로세스는 반대로 부모가 먼저 죽은 경우입니다. 이때 운영체제는 이니트 프로세스가 고아를 입양하도록 합니다. 이니트는 주기적으로 요일을 호출해 고아들을 정리합니다. 좀비가 너무 많으면 시스템 자원이 낭비됩니다. 문맥 교환 또는 컨텍스트 스위치는 CPU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운영체제는 여러 프로세스를 빠르게 전환하며 실행해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먼저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 레지스터 값, 프로그램 카운터 등을 해당 PCB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새로 실행할 프로세스의 PCB에서 이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문맥 교환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실제 작업보다 전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운영체제 설계자들은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많은 최적화를 합니다. 자들은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많은 최적화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저장된 정적인 코드 덩어리이고 프로세스는 그것이 메모리에 올라가 실행 중인 인스턴스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메모리는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체제는 PCB라는 자료구조로 각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새 프로세스는 포억으로 복제하고 에그젝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신시키는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서버 개발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세스 간 통신이나 스레드에 대해 알아보시면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운영체제 강의는 codec.kr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